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TNNM 거래순이익률법 써드릴까요? 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많이 쓰는 거 지금 나오는 재판매, 요 두 가지 수업 목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 제가 아까 이전 가격 연구 보고서와 관련된 두 가지 얘기 권고 의견 14.1이랑 14.2가 나왔는데 14.1이 거래순이익률법을 쓰는 회사였고 14.2가 RPM을 쓰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실제로도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하고 우리 관세 평가에서 소개된 게 이 두 가지 방법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거래순이익률법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리기로는 구매자가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률과 다른 비특수관계자 간에 거래한 사람의 영업이익률 수준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 간단하게 제가 거래순이익률법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재판매 가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매자 입장에서 내가 재판매 얼마에 판매를 하는데, 우리 사방법에서 말하는 국내 판매 가격이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내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의 매출 총이익률이 남는지, 그래서 재판매 가격법은 주로 매출 총이익률, 이 GM을 그 수익성 지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 총이익률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샤넬 백을 내가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다 판매를 하는데, 샤넬 백을 함부로 내가 그냥 싸게 팔면은 그 브랜드 이미지에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적인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이 됐든 뭐 국내 백화점이 됐든 뭐 아울렛이 됐든 뭐 어느 판매점에서든 어느 정도의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매 가격법이 적용이 되려면 실제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얼마에 판매를 할까를 생각을 할 때 재판매 가격,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그 샤넬백이 얼마에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매자랑 판매자가 이미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1,000만 원에 그 백을 판매하기로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1,000만 원에 판매를 하려면 샤넬 코리아가 뭐 샤넬 코리아가 얼마가 있어야지 1,000만 원에 팔 수 있겠냐 봤더니, 내가 이제 원가 부담하고 뭐 직원 백화점에 우리 직원도 직접 내보내야 되고 한국에서 광고 활동도 해야 되고 해서 한 40% 정도는 있어야, 그러니까 1,000만 원 기준으로 40% 정도는 있어야 내가 이제 팔 수가 있겠다, 판관비가 들겠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600만 원에 샤넬백 판매하면 수출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600만 원에 사와서 40% 정도 자기 판관비로 쓰고, 그러면 이제 시장 가격은 1,000만 원 정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 RPM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RPM 방법을 제대로 결정을 하려면 벤치마킹을 하면 뭘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샤넬 코리아가 비슷한 예를 들면 명품 백을 판매하는 업자들 간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매출 총이익률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한 40% 정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40% 정도 하면 그 정도로 결정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0만 원에 파니까 뭐 이걸 600만 원에 수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RPM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판매할 거를 생각을 하고 뭐 40% 정도 마진을 써서 600만 원에 수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딱 예상했던 대로 딱 맞았어요. 1년 딱 장사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이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수입하기 전에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입하기 전에 우리 1년 동안 내지는 이번 회계연도 동안 얼마의 샤넬백을 수입해서 얼마의 국내에다 판매할 거자, 이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이었는데, 실제로는 딱 팔아봤더니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정도 할인할 것도 생각했었는데 할인을 안 해도 막 너무 잘 팔려. 그리고 원래는 한 1,000개 정도 팔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3,000개가 팔렸어요. 그러면 마진 수준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전 가격 사후 보상 조정을 해서 이 평양 정상적인 수준에 맞추는 조정을 다시 해버린다. 거래순이익률법, 재판매가격법 다 마찬가지로 어떤 벤치마킹을 한 타겟 목표 영업이익률, 타겟 매출총이익률을 정해놓고 그 가격을 맞추는 조정을 사후에 보상 조정으로 한다라고 보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어떤 회사가 재판매 가격법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 40% 정도가 적당한 수준입니다라고 이제 다 이제 그 판단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럼 이제 40% 정도가 이제 맞다라는 이제 보고를 받으면 이 샤넬 코리아에서 어떤 걸 하냐면 그 다음부터 우리 샤넬 코리아가 앞으로 한국에서 매출이 얼마 정도가 나올 것 같아. 예를 들면 100억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그 100억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40% 정도를 매출 총익률
수익률로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60억 정도의 60억 정도를 물건을 사오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재판매가격법은 내가 얼마에 판매를 할 것인지 그리고 동종업계의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 정도인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데 1년 장사를 쭉 해봤더니 마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관세청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정하기 전이에요. 관세청에서 뭐라 그럴까요? 다른 업계보다 40%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했었는데 한 60%가 나와버렸어요. 60%가 나와버렸어요. 그 얘기는 그럼 관세청에서 뭐라 그럴까요? 너무 저가로 사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챌린지를 하겠죠. 그래서 뭐 일반국을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거고 반대로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동종업계가 40% 정도가 마진이라고 했었는데 국세청에서 봤더니 60% 정도 나온 회사는 국세청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잘하고 있는 회사네. 그죠? 왜냐면 법인세 많이 낼 테니까.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이제 내국세 관점이랑 관세 관점이 이제 정반대라고 했었던 시각이 지금 이런 표현들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관세사가 되셔서 심사를 이제 나가면 보통 이제 이 정상 가격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거래순이율법 재판매각법은 관세법에 나오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OECD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말 그다음에 OECD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방법인데 그럼 이제 거기서도 우리가 특수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 예를 들면 우리 특수관계 회사가 비특수관계자에 거래한 것보다 마진율이 더 적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굳이 조정 안 해놓고 그냥 놔둘 수 있죠. 관세청에서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그죠? 관세청에서 이 내국세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진이 많이 적게 나오면 이제 조정해서 맞춰야 되는데 이 내국세에서 결정한 이 정상 가격 범위의 특성상 생각보다 마진이 많이 나온 상황을 굳이 조정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상황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관세청에서는 당연히 그에 대해서 챌린지할 가능성이 많아질 거고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